최근에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자. 근데 만약에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면 한국의 집값이 일종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지 못하면 가격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한국으로 저는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상승할 수도 있고 다시 그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건설회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여러분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맞다.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닥 찍고 가격도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제 말씀을 많이 또 경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분들이 많은데 무주택자분들이 좀 마음이 조급하신가 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런 무주택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의 전망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일단 시장의 큰 변화는요.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 회복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런 의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요. 과거에 어땠는지 그런 현황을 그러니까 과거 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그래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을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 걸로 진하게 나타낸 게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시기를 왜 주목하냐면 이 시기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가 2008년부터 하락하다가 2014년도에 정확히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같은 분위기예요. 가격이 하락하다가 바닥 찍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날 때 사실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이때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이때 극명한 변화가 뭐였냐면 까만 그래프는 가격 변동률입니다. 근데 빨간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파란 걸로 그려드렸는데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죠. 그런데 까만 그래프도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물론 등락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가 되게 중요한데 가격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요. 그죠? 까만 그래프가 오른쪽이 지표인데 우라고 제가 해드렸죠. 실거래가 변동률이 우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0 밑에잖아요. 0 밑에라는 건 뭡니까?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빨간 그래프는 우상향하죠. 물론 뭐 등락은 있겠지만 가격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게 정확히 바닥의 시그널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하고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죠. 하락폭은 둔화되고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 회복하니까 이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면 가격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2022년 걸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 똑같이 빨간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일단 회복하고 있죠. 근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빠지고 있죠.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추세적인 현상이냐 아니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월에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회복했는데 2월에도 회복하고 3월에도 회복하면 사실은 가격이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월로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2월, 3월 최소한 4개월 정도는 추세적인 회복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인데 증가하는데요.
이게 월별 거래량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좀 길게 보시면 올해 이제 1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1,400건이 거래됐는데 회복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야, 이거 과거에 5,000건, 6,000건, 10,000건 거래된 적도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회복하는 게 회복한 건 아니야. 최소한 2,000건, 3,000건은 올라와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변화예요. 절대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뭐 꼭 3,000건은 4,000건 넘겨야 돼? 그래야 회복하는 거야? 그 기준은 왜냐면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고, 그리고 이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길게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드렸어요. 과거에 이렇게 1,000건 거래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기준에 그렇게 기준을 만들지 마시고 변화를 보시라. 그러니까 추세적인 변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월 되고 2월 되고 3월 4월까지 1,000건이 1,500건, 1,500건이 1,700건, 1,700건이 1,800건 되는 추세로 이어지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는 1개월 지났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을 일단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뭐 국채금리고 약간 떨어지면서, 그리고 기준금리 더 이상 인상 안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면서 거래량이 회복하고, 그리고 가격이 일부 회복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은 뭐냐면 가격 하락입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씩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가격이 회복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거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래량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저희가 길게 뭐냐면 가격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 변동률을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해 보면 상관관계를 표현해 보면 0.77이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자. 그 대신 한 달 증가했다고 해서 막 이러실 필요 없고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게요. 평균적으로 7, 8년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 한 달의 추세를 보고 판단하기엔 좀 빠르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거래량이 추세적인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전망을 드리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격의 하락폭이 여기서 뭐 바닥 찍고 갑자기 오르면서 시장이 변동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있고, 이제 다시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가격이 30-40% 빠졌다가 조금씩 이제 일종의 매물의 호가들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사줄 만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다시 줄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향후로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한번 보세요.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점으로 제가 찍어드린 거예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의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아파트가 2006년도에 7억 5천 정도 되다가 1년도 안 돼서 11억 5천으로 올라요. 50%가 상승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파트가 어떻게 가격이 떨어집니까? 7억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한 10억으로 회복하죠. 그러다가 또 7억으로 빠져요. 사실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상승할 수도 있고 다시 그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변동폭이 커질 필요가 있다. 근데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격은 하나도 안 올랐고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변동이 큰 구간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쉽게 결정도 안 되고 결정해서도 안 되고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심리적 편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거래량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서 시장의 변동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그 변화의 어떤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되려면 이제 거래량의 추세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수요가 붙어줘야 됩니다. 계속 누군가 높은 가격에 집을 사줄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수요가 지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좀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